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뉴스토마토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에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만기일엔 또 어떤 소식이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줄지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 우선 시장 예상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순차익 잔고는 4월 만기 대비 670억 원가량 증가한 4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4월 만기 이후 유입 물량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1,1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500억 원가량 매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물량이겠죠. 이에 따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대량 매도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5월 옵션 만기는 4월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관련된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중립 혹은 소폭 매도 후의 의견이 많습니다. KTB투자증권 박문수 연구원께서는 이번 옵션 만기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옵션 만기 수급은 중립 정도의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한 세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매물 규모가 2천억 규모로 그다지 많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선물 계류율이 낮아서 차익거래 유출입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만기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옵션적 연계 물량들인데 컨버전이나 리버설 가격이 현재 체결되기에는 다소 좀 멜트가 떨어지는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어서 이번 만기에 이쪽에도 물량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기 관련 수급은 중립일 것으로 봤는데요. 네. 외국인의 수급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만기 이후 국내 기관이 2,400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60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차익 거래 비중은 60% 정도입니다. 4월 만기 당시 57%였던 것에 비하면 3%포인트 정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물량 부담이 크지는 않다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KTB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 차익 잔고 설정 물량들이 1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 쪽 매물들이 크게 나올 가능성들은 낮아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전 미청산 상태에서 누적되어 있는 차익 잔고들 한 3조 원 이상 현재 추정이 되는데, 이들 잔고들도 현재 시장 베이시스라든가 선물 이론 가격 대비 시장 가격 수준을 봤을 때 급격하게 쏟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최근 외국인의 차익 잔고가 1천억 원 정도로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 조건 역시 청산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요? 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단기 매매로 선회하면서 선물의 시장 가격은 자연스럽게 이론 가격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괴리율은 양의 구간과 음의 구간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지만요. 차익 거래의 유출입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차익 거래의 유출입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5월의 옵션 만기는 어느 때보다 수급 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청산 가능성을 낮추고 있죠. 네,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4월 한 달 동안 지수 하락과 베이시스 약세가 동시에 나타났죠. 하지만 4월 말 들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대북 리스크도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베이시스 강세와 지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 베이시스가 다시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는데요. 이 합성 선물 전략을 통한 잔고 청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요. 네, 우선 최근에 차익 잔고 설정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과 보험, 투신이고요. 그리고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는 1포인트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잔고가 만기에 청산되기 위해서는 시장 베이시스가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베거데이션 수준으로 하락해야 하는데요. 최근 시장 베이시스 추이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 베이시스를 이용한 차익 거래 매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합성 선물을 이용해 차익
잔고 청산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합성 선물 매도와 그리고 지수 선물 매수가 나와야 할 텐데요. 하지만 지난주까지 외국인이 합성 선물 순매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만기에도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KTB 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원께서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지표들 분석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초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24,000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연초 이후에 매도 기조들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소 좀 특이한 점은 최근 2주 동안 외국인 매매가 기존의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매매로 다소 좀 선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기일날 당일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다소 좀 지수의 변동성이 장중에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 매매 동향을 계속적으로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풋 내재 변동성이 최근에 15% 내외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결국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들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소 좀 최근에 박스권을 이번 만기에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24,000 계약을 상회했지만 최근에는 단기 매매로 선회했다고 하셨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달 옵션 만기에는 대규모 매물 출회와 같은 극단적인 만기 상황이 연출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4월 만기와 같은 우호적인 상황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인데요. 중립 전망이 우세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수 조정이 나타난다면 매수 관점이 유효하나 목표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전후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만기 수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비차익과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저가 매수를 중심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수급적인 사항들은 이전보다는 다소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만기와 무관하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 흐름에 편승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선물 쪽은 저가 매수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옵션 쪽은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콜과 풋을 중심으로 해서 외가격에서의 변동성 축소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만기 영향 미미할 것으로 보셨고요. 오히려 비차익 거래를 통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인 동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여러 변수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 할 텐데요. 내일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 이번 달 금통위 기준금리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 이제 5월 옵션 만기일 전망과 관련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부로 다시 옵니다.